여러분, 테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지금 이것들이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싸도 너무 싸. 저는 처음에요, 가격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 시계 하나가 3,900원이고요. 백팩 하나가 10,000원이에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8,000원이네? 이게 말이 되나요? 뭐가 남어? 저는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쫄딱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비결은 독특한 사업 구조인데요. 먼저 C2M이라고 해서 공장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방법은 테무라는 플랫폼에 광고비를 받고 중국의 공장들을 입점을 시킵니다.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좋은 자리에 입점할수록 공장은 유리한 거죠. 물론 좋은 자리에 위치할수록 테무에 내는 광고비는 올라갑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면 공장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쏴줍니다. 직접 배송하다 보니까 중간 유통 단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테무의 또 다른 사업 구조는 아마존처럼 직매입을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중국 내 공장에서 직매입하기 때문에 물건을 엄청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테무는 또 반응이 좋은 물건들은 골라갖고 이 공장에다가 OEM 방식으로 생산을 주문하고 이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중간 유통망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획기적인 겁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가 가능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아무리 올랐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이런 나라의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비하면 여전히 중국은 아직도 싼 편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도 몇 번 테무에서 물건을 사봤거든요. 근데 이 품질이 다소 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조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느낀 점은 그래서 두고두고 오래 써야 하는 물건들은 안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쓸 수 있는 이 소모품 위주로 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악의 경우 몇 번 쓰다 갖다 버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테무에서 물건을 사면서 경험한 건데요. 이 테무의 환불 정책도 매우 특이하더라고요. 제 경험인데 손목시계하고 팔찌를 샀거든요. 그래서 며칠 기다려갖고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좀 불량품이 왔어요. 그래서 이 환불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알았어, 환불해줄게. 근데 네가 산 물건은 그냥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 물건이 중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테무 입장에서는 물건을 회수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하느니 그냥 워낙 저가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말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는 굿이요, 굿! 한편 일부 소비자는 이 점을 악용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멀쩡한 물건을 받아놓고 불량품이라고 뻥을 쳐갖고 환불을 받고 물건은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아마 테무도 이러한 그 몰상식한 소비자가 있을 거라는 거 알 겁니다. 하지만 워낙에 박리담회로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남는 장사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앞서 말한 사업 구조로 돌아가서 경쟁자들의 사업 구조에 대해 또 살펴보죠. 사실 테무는 한국보다 미국에 먼저 진출했는데요. 미국에는 온라인 쇼핑몰 최강자 누가 있죠? 아마존이 있잖아요. 이 아마존의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해서 물류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한테 배송하는 시스템인데 이 비중이 약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물건을 직매입할 때 주로 공산품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중국 유통업자들을 통해 사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무가 중국 공장에서 직매입할 때보다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테무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위탁 판매라고 해서 판매자가 물류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켜 놓으면 아마존이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판매자 대신 팔아주는 거죠. 누가? 아마존이. 이러한 시스템들은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쏘는 테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시스템인 거예요. 한편 테무의 또 다른 경쟁자 알리가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마동석 씨가 모델로 있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얘네도 사업 구조가 특이한데 판매자하고 소비자를 알고리즘으로 매칭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알리는 물류 창고를 안 갖고 있어요. 물류 창고가 없습니다. 물류 창고 운영 비용을 줄임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마위는 평소에 내 사전에 물류 창고는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대요. 지가 나폴레옹이야 뭐야. 예? 그랬던 마윈도요. 이 테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나봐요. 최근에는 야 테무를 베껴 뭐 이렇게 소리치고 있답니다. 한편 알리는 한국 브랜드 상품을 모아놓은 K메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요 3월 말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미친 파격 선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물건을 수수료도 안 받고 그냥 팔아주겠다는 거죠. 작년 초 300만 명대에 불과하던 알리의 월간 사용자는 K메뉴를 오픈한 작년 10월 600만 명을 돌파하더니요 12월 달에는 70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아, 이것도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알리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1688.com의 한국어 서비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거 한국 온라인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에게 죄다 잠식당할 판이에요. 지금 테무는요 또 가격 폭탄에 이어서 광고 폭탄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그냥 테무는 최근 3개월간 미국에서 약 7,500억이라는 광고비를 쏟아부었고요. 작년에는 메타 아시죠? 메타. 마크 주커버거가 이끄는 메타에다가 1조 7천억이라는 광고비를 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요. 미국 내 인플루언서 약 12,000명한테도 광고비를 쏟아붓는데 그 기준이요. SNS 팔로워가 200명에서 한 250명만 넘어도 무조건 광고를 집행했대요. 야, 가히 융단 폭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야, 200명에서 250만 명만 넘어도 광고를 유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편 테무가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요, 몇 가지 외부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 해외 직구 거래액은 6조 7,700억이에요. 지역별로는 중국 직구가 약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직구 거래액은 약 3조 3천억으로요. 2022년 대비 120%가 증가했어요.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출곧 1위를 달리던 미국 직구 거래액은 작년 기준 1조 8,600억으로 2022년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예, 미국 직구는 줄었어요. 또 다른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요. 소비 패턴의 변화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거예요.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소득에 이어 소비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테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초저가 상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브랜드 슈펜 들어보셨죠? 슈펜에서요 얼마 전에 최근에 반값 가죽 부츠를 출시했는데 이게 또 출시되자마자 초도 물량이 모두 완판이 되었어요. 이 부츠는요 롱 부츠가 79,900원, 앵클 부츠는 59,900원, 일반 소가죽 롱 부츠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인 거를 감안하면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싼 거죠. 한편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는 플리스 외투하고 패딩 베스트 등을 5,000원에 또 출시했어요. 근데 이게 또 불티나게 팔렸대요. 예, 없어서 못 팔았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테무를 위시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한테 한국 시장이 잠식당할 판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고객 이탈 추세입니다. 지금 지난해 1월하고 12월을 비교해보면요. 쿠팡은 2,759만 명에서 2,728만 명으로 줄었고요. 11번가는 862만 명에서 744만 명으로 줄었어요.
팀원 또한 357만 명에서 321만 명으로 앱 사용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에 테무는 어떠냐? 지난해 4월 5,788명으로 출발했거든요.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같은 해 12월에는 328만 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몇 배가 뛴 거예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도 지난해 1월 227만 명에서 12월 달에는 49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늘고 있고 우리는 줄고 있어요. 다만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쿠팡은,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이 제일 걱정인데요. 쿠팡은 직매입 상품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빠른 배송이 강점이잖아요. 총알 배송. 요거는 좀 위안거리예요, 쿠팡한테는. 그래서 아직은 좀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쿠팡은 지난 2014년 유료 회원이죠.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뭐 저도 이용하고 있지만 주문한 다음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로켓 배송을 시작했고, 쿠팡이 실제 이용해 보니까 야, 빠르긴 빠르대요. 엄청 빨라. 어떤 거는요, 전날 밤 12시 다 돼갖고 주문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양파즙이었는데 좀 놀래긴 놀랐습니다. 이후 국내 물류 인프라 확보에 또 6조 2천억 이상을 쏟아부었어요, 쿠팡이. 그 결과 현재는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 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해놨고,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일명 쿠세권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쿠팡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안심은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테무, 알리 등이 초저가로 아주 그냥 무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초저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쿠팡한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니, 쿠팡뿐만이 아니죠. 뭐 11번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이거. 예? 가격 폭탄을 퍼붓고 있는데 이걸 뭘로 당해? 예? 아무튼 뭐 이래저래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밤잠을 설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상 테무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 싼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초압축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